자, 필드에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간이 한 4시 반,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있는데, 보니까 뭐 고기 움직임도 좀 있고, 오늘 몇 가지 하드베이트, 뭐 소프트베이트 섞어서 오후 피딩. 자,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베스도 살이 찌는 그런 행동을 할지 안 할지 한번 1시간 한 반 정도 되는데, 포인트 이동 안 하고 여기서만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보시는 분들은 루어의 로테이션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피딩이 있기 때문에 상층부에서 조금 빨리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심이 일단 많이 낮기 때문에 조금 상층부를 노려야 될 것 같아요. 먹이 활동을 하기는 하는데 과연 반응을 해줄지. 쳤는데, 자, 지금 반응을 하는데 정확하게 입안에 넣지는 못해요. 사이즈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스피너 베이트로 교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스피너 베이트로 바꾼 이유는 안쪽에 지금 수몰되어 있는 육초가 너무 많아요. 트래블 훅에 히트. 자, 바꾸자마자 바로 반응하네. 아이고. 자, 보통 이 시기가 되면 저수지에 있는 고기들이 이동을 할 시기입니다. 얕은 곳에서 조금 깊은 곳, 수온에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지금 내가 공략하는 포인트에 고기들이 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바로 지금처럼 여기는 보면은 피딩을 막 하죠. 먹이고기가 있고 먹이 활동하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면 아직 베스가 빠지지 않았구나,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기가 있는 위치를 찾았으면 이제 그 인근에서 가장 적절한 채비를 가지고 공략을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대편은 그늘이고 여기는 태양빛입니다. 태양빛이 쫙 내려 쪄주고 얕은 곳에 이제 육초가 잠겨 있는 장소에서 먹이고기가 있으니까 베스들이 같이 들어와 있으면서 지금 먹이 활동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피딩은 굉장히 활발하게 합니다. 하지만 채비의 반응은 잘 안 해요. 그 말인즉슨 먹는 데에는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는데, 반대로 루어를 공격할 만한 공격력이라든지 호기심은 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럴 때는 조금 사실적인 루어가 좋습니다. 물고기와 조금 더 비슷한, 그리고 공격하기 좋은 그런 채비를 선택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아요. 저는 지금 스피너 베이트를 쓰는 이유가, 스피너 베이트가 의외로 밑걸림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스피너 베이트를 사용을 하는데, 아마 스피너 베이트 말고 저크 베이트, 미노우를 사용을 했으면 아마 조금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좀 작은 사이즈의 저크 베이트. 작은 사이즈의 저크 베이트를 쓰기에는 여기 지금 밑걸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 겁니다. 스피너 베이트도 마찬가지. 자, 제가 지금 딱 말씀을 드리고 수면에서 빠르게 이제 타버터처럼 운영하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딱 하던 찰나에 입질을 했는데, 버닝이라는 기법인데 스피너 베이트의 블레이드가 튀어나올 듯 말 듯, 지금 저기 보시면은 타버터처럼 움직이죠.
오케이, 그렇지. 요렇게 버닝이라는 기법에도 피딩을 할 때는 반응을 합니다. 말 딱 떨어지기 무섭게 한 마리가 반응을 했는데 사이즈가 작네요. 자, 스피너 베이트지만 탑워터처럼 운용을 하는 겁니다. 블레이드가 나올 듯 말 듯. 일단 이런 기법을 하려고 하면은 스피드베이트가 잘 날아가야 됩니다. 잘 날아가야 먼 거리에서부터 이제 입질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트라이크 존을 길게 가져가면서 운용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지금 사용하는 채비가 노리지의 윈드레인지입니다. 오밀조밀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바람을 잘 뚫고 히트. 아이고, 또 빠졌다. 아주 작은 애들이 지금 스피너 베이트에 반응을 하네요. 자, 빠르게도 감아봤으니까 이제 조금 속도를 느리게 해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자리에는 전부 다 잉어 릴 낚시 하시는 분들이 장박을 하시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도 뭐 고기는 있는데 씨알들이 조금 작은 것 같네요. 자, 지금 이런 상황, 대형급 저수지라든지 댐에서 낚시를 하러 오면 가을에 낚시가 힘들어요. 특히나 이제 얕은 곳 낚시를 하실 때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먹이 활동을 한다면 항상 그 인근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 여건을 보고, 여기는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낚시를 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간헐적으로 이제 피딩을 하고, 그 간헐적으로 피딩을 하는 장소, 그 인근에서 계속 먹이 활동이 아마 벌어질 겁니다. 다른 장소에서는 반응이 없다가 먹이 고기를 가두어 놓고 그 장소에서만 먹이 활동을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와, 치는데 히트. 하하, 요런 짠체이들 수면을 빠르게 자극을 딱 해주니까 이렇게 반응하네요. 탑워터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버즈베이트. 제가 좀 전에 지금 스피너 베이트를 쓰다가 버즈 베이트를 한번 던져보는 이유가, 스피너 베이트를 상층부에서 빠르게 감았을 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수면에서 아예 좀 자극적으로 자극을 한번 줘보면 또 괜찮은 반응이 나올 것 같아서 버즈 베이트를 던지는데 아직까지는 반응이 없어요.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스피너 베이트를 상층에서 때렸기 때문에. 시간 자체가 탑워터에 그렇게 반응을 잘해줄 그런 시간대는 아니긴 한데, 상황이 이제 이런 상황이 딱 벌어지면 가능성을 딱 보면 탑워터도 입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노싱크이기 때문에 좀 느리게 쓸 겁니다. 저킹과 트위칭을 섞어가면서. 소프트 저크베이트죠. 제가 아까 서두에 미노우가 있었으면, 저크베이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대안입니다. 이끌림 확률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다트 액션, 불규칙한 액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상층부에서 좀 빨리 노싱크를. 아, 이게 먹힐 것 같은데 느낌이. 자, 다른 채비에 반응이 없어서 다시 스피너 베이트로 왔습니다. 만약에 스피너 베이트에 고기가 다시 나온다면 지금 여기 패턴은 스피너 베이트의 상층부에서 빠른 릴링이겠죠. 패턴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고기들이 여기서 오후에 낚시해 본 적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오후 피딩이란 게 있다고 하면 채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준다면 좋겠는데, 일단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피딩을 하긴 하는데 해 떨어지면 아마 피딩 끝날 거예요. 여기는 태양빛이 있을 때만 피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 떨어지면 피딩이 끝날 것 같습니다. 스피너 베이트 블레이드가 나올 듯 말 듯, 나올 듯 말 듯. 자, 해가 떨어지니까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 갑자기 이제 며칠 추워졌는데, 이렇게 갑자기 며칠 추워지면 전체적으로 수심이 얕은 뭐 평지형 저수지나 작은 소류지는 영향을 받습니다. 낚시를 이렇게 다니시다가 수온이 갑자기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 날씨가 며칠 동안 많이 추웠다, 이런 느낌이 들 때는 오히려 규모가 조금 큰 장소를 찾는 게 조금은 더 유리해요. 크게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아하, 영혼들 봐라. 지금 막 먹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피라미 쫓느라고 정신이 없네요. 먹을 게 저렇게 많으니까 다른 채비에는 반응을 잘 안 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스피너 베이트는 블레이드의 떨림을 느끼면서 아주 느리게 감아야 된다, 그게 정석이다, 이제 그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정석은 없어요. 그건 뭐 어떤 베스 상태와 상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지금 계속 피딩을 하는데 채비에는 반응을 잘 안 해. 눈에 익었다 이거지. 한겨울이 되면 보통 이제 무조건 깊은 장소를 공략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한겨울이 되어도 얕은 곳에 있는 고기도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수온이 이제 낮아지는 시즌이 오면 고기들이 조금 깊은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100% 모든 고기가 이동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주 많은 양의 베스가 이동을 한다라는 거지 전부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워킹 낚시 같은 경우에는 뭐 깊은 곳을 공략을 하는 게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얕은 곳을 공략을 해야 된다, 그런 상황에도 분명히 물고기는 낚을 수가 있어요. 다만 그런 좋은 장소가 좀 찾기가 쉽지가 않고, 좋은 장소를 찾더라도 그런 장소는 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 얕은 수심에 베스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낚시를 하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 바닥도 잘 모르고
어떤 뭐 먹이고기 유무도 모르고 덮어놓고 깊은 데만 가면 그게 아마 고기 잡기가 더 힘들 거예요. 깊은 곳을 가더라도 본인이 조금 아는 장소. 나는 깊은 곳은 아예 잘 모른다 이러면 차라리 얕은 곳에 잘 아는 장소를 가는 게 조금 효과적입니다. 수온이 떨어지면 뱃의 소화 효율도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채비를 조금 작게 가져가는 게 좋아요. 시즌 중에 예를 들어서 뭐 봄에 뭐 5월달 6월달 5, 6, 7, 8, 9 한 5인치 정도 썼다면 이제 10월달부터는 한 4인치 3.5인치 크기를 조금 줄이는 게 좋아요. 왜냐? 소화 효율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낮아진다고 하죠. 딱 입에 한 입에 쏙 들어갈 만한 그런 사이즈가 베이스 입장에서도 소화시키기 좋기 때문에 수온이 떨어지면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조금 작은 먹이가 훨씬 더 공략을 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캐치를 하시고 조금 베이트의 크기, 루어의 크기를 작게 가져가는 게 조금 확률이 좋아요. 특히나 이제 수심이 깊으면 그런 현상이 더욱 강하기 때문에 이제 스쿨링이 되고 조금 깊은 곳에 고기가 머무르는 그런 시기가 되면 평소에 쓰는 것보다 루어의 크기를 많이 줄이는 게 효과적입니다. 크기도 줄이고 그 다음에 굵기도 조금 가는 스타일의 어떤 그런 베이트를 쓰는 게 좋아요. 지금 아까 태양빛이 있을 때는 그래도 스피너 베이트에 반응을 잘 하던 놈들이 이제 해가 떨어지면서 먹이 활동하는 모습이 점점 더 연안에서 멀어집니다. 아까는 앞쪽에서 막 피딩을 했었는데 해가 떨어지고 나니까 점점 멀리 이제 벗어나네요. 이게 이제 베스트가 빠지는 게 아니고 먹이고기가 빠지는 모습입니다. 점점 멀어지죠 이제. 치는데 못 먹어요. 아까랑은 상황이 조금 다른 게 아까는 수면에서 빠르게 감았을 때 반응을 잘했는데 지금은 충분히 가라앉히고 6조가 잠겨있는 위를 툭툭툭툭툭 치고 오는 그런 일반적인 스피너 베이트에 액션을 딱 주니까 건드리긴 하네요. 근데 건드리긴 하는데 그냥 블레이드를 치는 동작입니다. 그냥 두두둑 하는 블레이드를 치는 동작. 항상 이제 낚시를 하루 종일 하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상황이 바뀝니다. 계속 아침에는 뭐 이거에 잘 나왔는데 상층부에서 잘 나왔는데 한낮에는 약간 중충에서 나오다가 이제 해 떨어질 때쯤 되면 이제 바닥에서 반응이 한다. 그럼 그 상황에 맞게 채비를 바꾸면 돼요. 지금처럼 이제 수초 안에서 고기들이 조금 소극적으로 있다, 먹이 활동을 하지만 소극적으로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채비를 조금 바닥으로 내려앉혀서 한번 자극을 해보는 게 좋고, 아까처럼 활발히 막 피딩을 하는 상황에서 수면에서 반응이 있다 그러면 스피너 베이트를 수면에 나올 듯 말 듯 버닝이란 기법이라고 했는데 그런 기법을 가지고 자극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스피너 베이트 하나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스피너 베이트 하나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운영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초급자분들이 스피너 베이트가 해보면 잘 안 돼요. 유튜브에는 전부 스피너 베이트가 좋다고 얘기하는데 난 잘 안 돼요. 맞습니다. 초보자들이 스피너 베이트를 딱 써보면 잘 잡기가 힘들어요. 근데 왜 스피너 베이트가 좋다고 하느냐? 먹어주는 상황에서는 다른 루어로는 낚을 수 없는 고기를 스피너 베이트는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피너 베이트가 좋다고 하고, 가장 기본적인 운영 방법이 쏘감 이렇게 던지고 감는 거죠. 자, 감을 때 그냥 감느냐? 감을 때 그냥 감는 게 아니고 여기 낚싯대 상단부를 초리대라고 합니다. 초리대가 덜덜덜덜거리 떨리는 요 진동 감각을 느끼면서 이렇게 감는 거예요. 덜덜덜덜거리다가 투둑, 덜덜거리다가 출렁, 훌러덩 뭐 요런 게 입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계속 느끼면서 뭐 감다가
그런 진동이 안 생긴다 이러면 입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스피너 베이트에 이물질이 걸린 걸 수도 있습니다. 빨리 그때는 회수를 해서 이물질 떼고 다시 던지고, 그리고 밑걸림이 좀 두렵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빨리 감으려고 하세요. 스피너 베이트는 빨리 감으면 무조건 위로 이렇게 떠오릅니다. 일정한 수심을 와야 되는 스피너 베이트가 위로 또 오르게 되면 입질을 못 받죠. 그럼 일정한 수심을 어떻게 조절을 해서 하느냐, 연습입니다. 첫 번째 연습. 두 번째는 라인을 너무 팽팽하게 해서 감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여유줄을 어느 정도 두고 스피너 베이트가 가라앉는 속도, 그리고 내가 릴링하는 속도를 약간 일치시키면 그나마 수평 쪽으로 옵니다. 이렇게. 아마 제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스피너 베이트 난 진짜 안 되던데, 안 잡히던데, 뭐 좋다 해가지고 사긴 샀는데 다 끊어먹고 손이 잘 안 가죠. 그래도 영상 보면은 또 사보죠. 많이 쓰셔야 됩니다. 많이 쓰셔야 그 루어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되고 적절한 액션을 찾게 되고 그 루어를 써야 될 상황을 인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돼야 스피너 베이트로 물고기를 낚을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는 스피너 베이트를 좀 신뢰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봄 시즌에 수초가 막 올라오는 그런 상황에서 스피너 베이트를 가지고 몇 번 타작을 하고 나니까 이게 요런 특징이 있는 거구나. 맑은 물보다는 흐린 물에서 좀 더 효과적이고, 어느 정도 고기들이 바닥에 의지하는 게 아니고 먹이 고기를 쫓거나 물색이 많이 탁할 때, 진동으로 자극해야 될 때는 중충해서 사용하면 효과적이고, 스피너 베이트의 블레이드는 뭐 동그란 거는 콜로라도라고 하죠. 동그란 블레이드는 물의 저항이 크기 때문에 더욱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할 때 쓰면 되고, 윌로우, 버드나무 잎처럼 길쭉한 블레이드는 수초 돌파력이 좋고 잔떨림이 좋으니까 그런 수직적인 장애물이 많은 장소에서 릴링 위주로 사용을 할 때 좋고, 그런 게 본인만의 데이터가 쌓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가 있죠. 스피너 베이트. 개인적으로는 스피너 베이트는 저는 계곡형이나 좀 깊은 저수지보다는 어느 정도 얕은 평지형 저수지, 혹은 저수지의 상류권, 혹은 댐의 뭐 상류, 아니면 수로, 강, 이런 장소에서 많이 씁니다. 공통점이 뭐냐, 어느 정도 얕은 수심의 장애물이 있는 장소에서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블레이드만 계속 치네. 오케이. 자, 역시 스피너 베이트에는 끝까지 반응을 하네요. 계속 블레이드만 치다가 요번에는 그래도 제비를 입에 넣었습니다. 자, 오늘 오후 늦게 좀 도착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있어서, 애초에는 여기로 오려고 했던 건 아닌데 할 수 있는 자리가 여기밖에 없어서 저수지 상류권 6초가 잠겨있고 가을이 깊어가는 시점에 한번 낚시를 해봤습니다. 물고기들 피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고기를 잡아내보니까 뭐 20cm급 굉장히 작은 물고기들이 많았고, 다른 채비 오늘 뭐 릴리스 크랭크, 바이브레이션, 그 다음에 소프트 저크 베이트, 그 다음에 스피너 베이트 몇 가지 룰을 가지고 한번 돌려가면서 봤는데, 오늘 정답은 스피너 베이트를 상층부에서 빠르게 감아들이는 버닝이라는 기법이 오늘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씨알이 작지만 다른 채비에는 반응 없던 고기가 굉장히 스피너 베이트의 블레이드가 물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빠른 릴링에 반응을 잘해줬던 것 같습니다. 자, 항상 필드에 도착하면 어떤 한 가지 채비를 사용을 해보더라도 여러 가지 액션을 섞어서 한번 운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스피너 베이트의 릴링, 뭐 이런 낚시를 했다면 오늘 물고기를 못 낚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필드에 나가서 다양한 루어, 로테이션, 그리고 어떤 루어를 선택을 해서 낚시를 하실 때는 좀 다양한 액션을 통해서 물고기를 낚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